안녕하세요. 류용수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나요?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당연히 내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도 됩니다. 개인회생을 하시면서도. 근데 개인회생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?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. 즉, 내 재산보다는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.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5억 정도 되고요. 그런데 저당이 3억 정도 잡혀져 있어요. 그러면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차익이 2억이죠. 그럼 이 2억은 제 재산인 겁니다. 그럼 2억보다는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됩니다. 이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. 그럼 개인회생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내가 살 곳이 없잖아요. 그러면 이 팔고 남은 2억요. 이 2억을 가지고 전세나 아니면 뭐 월세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겠죠. 그러면 전세 보증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금액에서 각 지역마다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얼마죠? 이 지역마다 다르죠.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, 광역시 같은 경우는 2,300까지는 최우선 변제금으로 해서 이거는 재산에서 빼라 그럽니다. 즉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돼요. 제가 좀 전에 3억 저당이 잡혀져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2억이 청산가치라 그랬죠. 이것보다 넘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 2억으로 전세를 들어갔어요. 그러면 서울에는 최우선 변제금이 5천만 원이죠. 이 5천만 원은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청산가치에서. 그러면 2억이 아니라 1억 5천보다 더 많이 빚을 갚으시면 돼요.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. 그럼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더 낫겠죠.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.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저당권 금액 빼고 나머지가 전체가 재산이거든요. 가지고만 있어도 그럼 이 2억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. 팔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팔고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. 청산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저당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이 근저당권자는 별채권자라고 해서 개인회생 영향을 안 받습니다. 개인회생 인가가 나버리잖아요. 그러고 나면 이 근저당권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냥 길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개인회생 들어가기 전에 내 아파트에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보통 은행이겠죠. 은행이랑 협의가 돼야 됩니다. 내가 개인회생 들어갈 건데 너 내가 개인회생 들어가도 경매 안 붙일 거냐. 보통 시중 큰 5대 은행에서는 허락 안 해줍니다. 안 됩니다. 저희들은 딱 규정상 개인 회생에 들어가면 무조건 경매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은 좀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니 뭐 원리금만 잘 내시면 경매 안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개인회생 들어갈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,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남은 돈으로 전세나 월세 들어가는 것,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들어갈 때는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잘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뭐 이것저것
잘 모른다 싶으면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